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주인장입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 병원비가 없어서, 우울증 약을 안 먹은 지 한 6일째인가 5일째인가 되는 날인데, 이게 진짜 우울증 약을 먹다가 안 먹으니까, 계속 우울해 터널에 계속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고비가 찾아왔지만 만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가까이 사는 친한 언니가 아는 언니가 계속 해서 함께 해주자고 하고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거는 동사무소 쪽에서 후원 비품인 쌀이랑 짜장이랑 스팸이랑 참치를 주셔서 해결됐고, 물은 끓여 먹거나 그러면 되고,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지하철 정수기나 센통주 중수기 가서 물 떠오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도 지금 제대로 못 자고 있어서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 자기를 다시 한번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을 먹을 건데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밥솥도 없고 다이소에서 구매한 후라이팬 하나라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이거는 쌀을 불려서 오래 끓여서 만든 죽이고, 요거는 쌈장이랑 제로 아이스티를 이용해서 만든 스팸 조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레시피가 궁금하시면은 쇼츠 영상에다가 올려놨는데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생각보다 괜찮다. 제가 제로 아이스티랑 쌍장이랑 물에 풀어서 만들어서 졸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다만 좀 밥반찬으로 먹기에는 그냥 먹기에는 조금 짜다. 밥반찬으로는 딱인데 여기에다가 떡이나 감자나 그런 것은 추가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스팸 말고도 닭고기나 그런 걸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만들 때 스팸을 끓는 물에다가 데쳐주면 염분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건강하게 건강하게? 맞나? 건강 따질 거면 스팸을 안 먹겠죠? 그래서 요거 패드로 제가 보려고 했다가 못 봤던 은지원이랑 이수근 나오는 거? 이슬란드 새끼인가? 그거 보면서 밥을 먹을 거고, 오늘은 아는 언니를 보기로 해서 밥 먹고 옷 갈아입고 나가려고요. 자, 지금 약이 없어서 최대한 활동을 해서 잠에 잘 수 있게
게 아니다. 지금 제 목표는 단 하나예요. 오래 빠지지 않고 월요일까지 잘 지내기. 와, 준비 끝내고 밖으로 나왔는데 며칠간 비 오다가 이렇게 맑은 날씨가 되니까 훨씬 기분이 나아졌어요. 와, 며칠 동안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더 울적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우울증 약이 없어서 무슨 힘든데 거기에다가 우울증 약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마약성 그런 쪽의 약은 아니고 그냥 호르몬제예요. 호르몬제. 약간 좀 저처럼 우울증을 오래 앓고 있으면 감각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상태를 그래서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내가요 많이 고장난대요. 그래서 쓴 정신과 약은 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약이라고 그러네요. 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내 주사나 그런 것들로 백혈구나 무슨 그런 애들이 더욱 좀 더 싸울 수 있게 힘을 계속 주는 것처럼 무슨 우울증 약도 내한테 계속 에너지를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먹으라는 것도 그거라서 똑같대요.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내내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없으면 그냥 병균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좋아졌다고 안 먹으면 안 되고 일주일 내내 드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간호조무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학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확실하지가 않아서 의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좋고요. 확실한 거는 어떤 약이든 처방받은 약은 약 같은 경우엔 의사 말 따라서 서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약을 임의로 중단했다가 증상이 더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또 꼬박꼬박 먹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저한테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또 가족들이 없고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다들.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맨날 우울하게 살 수도 없고 감기 환자나 할 수도 없고 신체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처럼 정신이 아프면은 정신과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제 목소리가 묻힐 것 같아서 조용해지면 다시 카메라 켤게요. 그래서 조금 주위가 조용해져서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을 좀 이어나가 보자면, 혹시라도 조금 정신과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정신과 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좀 꺼려지고 있다면, 일단은 생각 멈추기, 그리고 무슨 밖에 나와서 10분, 20분이라도 걷기. 도저히 침대에서 일어날 기운이 없다.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무슨 유튜브나 쇼츠, 무슨 좋아하는 활동을 하나씩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시 지금까지 우울증에 무기력증에 시달려왔고 가족들의 정형적인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다 그런 뻔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 부모님은 비록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고향을 떠나오니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한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슨 일상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겐 내 얘기를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봐요.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어려우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무슨 그런 것들이라고선 대충 둘러대도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끙끙 그냥 앓고 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저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정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또 힘냈으면 아니지 자신을 위한 것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정말로 우울증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거예요. 보란 듯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성공한 작가가 돼서 희망을 전할 거예요. 저는요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한 안타까운 무명 작가가 아니라 우울증을 극복한 대박 작가. 그리고 100년 후, 200년 후에 웹소설계의 월드 디즈니가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저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택배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로 살기로 했어요. 나처럼 착하고 재능이 넘치는 사람을 죽게 만들면 그것은 신이 잘못한 거다. 신이 잘못한 거다. 아무리 계속 꼬셔도 무슨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신에게 살려달라고 빌지 않을 거예요. 신에게 살려달라고 빌지 않고 저는 신에게 무슨 살려내라고 할 겁니다. 살려내지 않으면 제가 그 하늘로 올라가서 신의 머리를 어떻게 해서든 신을 한 대 때리고 그것은 지옥에 가서도 억울하다고 계속 소리 지를 거라고요. 제가 뭐 사이비를 믿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쓴 제가 가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하겠다고 해서 결심한 것은 이루어졌어요. 네. 항상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는 있었어요. 다만 누군가가 시켜서서 했던 것들은 연습 얼마 못 가 때려치웠어요.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할 겁니다. 할 거예요. 공부도 한 2주, 3주 정도에서 바짝 공부를 해서 항상 단평균 이사의 성적은 나왔고, 무슨 국어도 한 70점 밑으로서 떨어지지는 않았고, 무슨 특성학교이기는 했지만 난 대구 파업에서 쓴 1학기 때 장학금이 나와서 등록금을 한 6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 정도만 내고 다녔어요. 물론 적성에서 안 맞아서는 결국 때려치웠지만 작년 항상 웹툰 작가나 웹소설 작가 성우 같이 창작 업계 쪽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족과 끊어내고 여기에 온 뒤부터 술술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요.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던 시간은 공모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쓰기만 하면은 네이버 작가가 될 거고,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다.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도깨비 작가님처럼, 그리고 이누야샤 작가님처럼 웹소설계에서 로판 전문 작가로 이름을 날리고 싶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잘 살려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게 저의 방법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무슨 무당 채널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신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반드시 얻는 사람. 제가 원래 불교랑 무당 쪽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기선녀 TV를 정말로 좋아해요. 아시는 분이 있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애기선녀 TV를 보면서 쓴 희망을 되찾고 있어요.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까 도착했네요. 오늘 제가 친구를 만날 곳은 여기 도서관입니다. 친구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밤낮이 바뀌었으니까 낮에 활동하는 연습을 하게 좀 도와달라고. 힘들어. 힘드니까 제가 또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러네요. 맨날 그래. 항상 막히는 게 문제야. 혼잣말이나 편안한 상태에서는 잘 말하는데, 그쵸? 일단은 제가 도서관에 도착하면 친구한테 연락을 하기로 했어서 집에 갈 때나 친구한테서 허락받으면 카메라를 켜든지 할게요. 뿅. 친구랑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아유, 힘들다 정말. 친구랑 만나서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어요. 진짜로. 지금이 몇 시지? 8시 37분. 한 거 없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느낌이야.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작가 생활 오래 하려면은 무슨 밤에 작업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아니다.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사람마다 잘 맞는 작업 방법이 있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가서 말하는 게 조금 쪽팔려요. 그래서 카메라를 껐다가 켰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굉장히 고민이 돼요. 앞으로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내가 작업을 잘할 수 있을지. 왜냐면요, 저는 웹소설 쓰는 걸로 밥벌이를 할 사람이라서
무슨 건강이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아주 커요. 안녕하세요. 채널 주인장입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짜잔. 자, 어때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럽지만 아니지. 제가서 만족하면 그만이죠? 그래요. 맞아요. 내 집이니까 내 눈에만 깨끗하면 그만입니다. 처음에 자취방을 공유할 때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저는요, 조금 바닥에서 널브러진 것만 많지, 더러운 꼴은 조금 못 변한 편이고, 워낙에 저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녹는 것을 좋아해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바로 치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무엇을 할 거냐? 당연하게도 공모전 작품을 쓸 겁니다. 아니, 그리고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말이죠. 저 웹소설 직업을 취미로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모전 처리라고 그래서 쓰면 훨씬 힘들어요. 매일매일 작품을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모전 기간인데서 왜 친구를 만나냐, 그러신 뉘앙스의 댓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모닝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길이, 사람마다 전부 다 맞는 길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미라클 모닝 안 맞아요. 희한하게요. 벌써? 희한하게 무조건 미라클 모닝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서 맞는 루틴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짜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선 그런요 혼수들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시작할 때도 무슨 말했지만 도를 넘는 댓글이 달릴 시 저는요 무조건 법적 대응을 할 거니까 영상을 볼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내 작품 조회수를 보러 가요. 왜냐면 저는 조회수가 확인하고 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최근에 올린 글을 제가 또 S 홍보를 깜빡했더니 또 조회수가 안 나오네요. 조회수 2회?
저도 압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 아직은 저의 작품은 올린 지 오늘이 2주차 되는 작품이라서 아직 네이버 알리고즘이 반응을 하지 않아서 저는 노출이 덜 돼요. 그래서 전 지금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건데 이게 참 알면서도 힘 빠지죠. 하지만 지름길은 없어요. 네이버에 대한 그런 정식 영재나 무료 영재, 무슨 플랫폼 특성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웹소설 강좌를 올려볼까 하는데, 그래서 웹소설 강좌를 올려볼까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요, 지금, 지망생들 입장에서야, 출간에 성공한 작가이지만 작가로서는 인제야 첫 단추를 깨맨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저도 공모전 작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쓴 영상을 빨리빨리 올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지망생 여러분에게 계속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틈틈이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모전 기간에도 웹소설 강좌를 올려주기 원한다. 그러면은 댓글이랑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는 그 짧은 댓글 하나, 아니면 좋아요 1개,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카메라를 켜고 글을 쓰려고 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한 40-50%라서 충전을 좀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저 혼자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켤게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오늘도 조금 알차게 보낸 것 같은데 정말로 지체공 기간에 공모전을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집에 와서 공모전 화차를 쓰고 거기다가 유튜브 아이디어도 틈틈이 끄적끄적하고 오늘 정말 알차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래 가기 위해서는 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오래 가기 위해서 쉬는 것보단 우리는 내일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쉴 겁니다. 그래서 전 작업을 끝내고 침대에 누웠어요. 조금만 쉬다가 또 좋아라
조아라 작품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행복해요. 제가 그것은 가장 바랬던 게 그것은 이런 식으로 놀고 일하는 그런 뭔가가 일하는 그런 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었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취미 활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찍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무슨 빛나는 별똥별이 아니슨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여기 보이시죠? 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인데 사실은 제가 제 취미 중 하나가 독서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마법청년 이야기 최애 에피소드와 안 봤던 것은 책, 그리고 같은 출판사의 느낌이 나면서 뭔가가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은 무엇이든 마녀 상화 시리즈, 그 중에서도 가장 끌리는 3권, 그리고 자이로시엘에 가서 쓴 마음이 끌리는 에세이와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고전 문학을 들고 왔습니다. 요렇게 1, 2, 3, 4, 5, 5권은 이번 작품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참고할 만한 그런 책이고, 여기 1, 2, 3, 4, 5는 나머지는 제가 취미생활 할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핸드폰 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자고요. 여러분, 책은요, 정말로요, 재밌어요. 물론 글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난 정말로요, 이만한 취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도서관에만 가도 수많은 책들이 있고 내 취향의 책을 찾고 읽는 과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여러분, 독서를 할 때 꼭 두꺼운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에세이 같은 뜻은 짧고 가벼운 걸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점 장르를 넓혀가도 됩니다. 사실은요, 이 책들이 조금 두꺼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읽다 보면 2-3시간만 투자하면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말고 책을 읽어봐요. 순문학도 좋고, 그래서 만화책도 좋아요. 왜냐면 유튜브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책을 읽으면 나도 쓴 책 읽었어 라는 성취감도 들고요. 독후감 같은 거를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쓴 글 쓰는 연습도 되고 생각하는 힘도 기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슨 인생 선배 전들도 있고, 도깨비나 구름이 그린 달빛 같이 무슨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소설책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장르의 원작이나 뭐 그런 것들을 찾아봐서 읽는 걸로 시작해도 괜찮아요.